자, 가볼게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각에 대해서 배웠어요. 각에 대해서 다시 정의하고 뭐 일반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배웠습니다. 자, 그때요. 우리가 이제 각을요. 마이너스 뭐 360도, 뭐 마이너스 210도와 같이 뭐 마이너스 부호에 대해서도 우리가 각을 표현할 수 있었으면서 우리는 이 각을 지난 시간에는 뭘 했냐면 확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을요. 우리는 실수 전체에다가 다 대입할 수 있게 확장했다라는 식으로 조금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확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각도에다가 어떤 실수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서요. 자, 이 호도법의 메인은 바로 이것에 관한 얘기예요. 여기 이 도라는 단위에 관련된 내용이 우리 호도법에서 할 내용입니다. 꽤 재밌으니까 한번 잘 보세요. 봐봐. 내가 이제 딱 그런 거야. 야, 각을 우리가 사실 이제 두 가지로 표현이 가능한데, 근데 이 두 가지로 표현되게 된 계기가 있어.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뭐 1도, 2도, 3도, 4도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60분법이라고 부르는데, 뭐 이 단어에 대해서 어차피 너네가 뭐 시험 때 주관식으로 나온다던가 그럴 일 절대 없으니까 뭐 쳐다도 보지 마시고요. 그냥 이 60분법은 뭐냐면요. 뭐 30분 아니면 뭐 60분, 뭐 360분,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적는 게 우리 60분법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60분법에서 단위가 살짝 문제가 된다. 자, 근데 이 60분법의 단위는요, 우리가 도라는 걸 쓰고 이거를 디글이라고 배웠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이 단위가 왜 문제돼요? 자, 이것에 대한 얘기를 우리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보자. 얘가 좀 재밌어요. 자, 여기서부터 그냥 쓰지 마시고 그냥 단순한 예제니까 그냥 보시면서 즐기시면 돼. 즐기시면. 내가 그래요. 야, 전주에서 서울까지 가보자. 누가 그래서 전주에서 서울까지 가보자. 그래서 전주에서 서울까지 가자. 그래서 내가 전주에서 서울까지 차를 타고 갑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걸리는 시간이 3시간 걸렸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쭉 가보니까 전주에서 서울까지 거리가요, 뭐 대충 300km. 그럼 이제 수학 문제에서 이래. 수학 문제에서 야, 전주에서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과 전주에서 서울까지의 거리의 합을 구하여라라고 그래요. 그럼 사실 우리가 아무런 이유 없이요, 시간과 거리 그냥 더하라고 치니까 303 이렇게 쓰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러면요,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는데 어떤 오류냐면, 야, 걸리는 시간은 3시간이고 그때의 거리는 300km인데 이거 두 개를 더한 303은 303시간이야 303km야? 라고 물어보시면 실제로 내가 시간과 거리는 얘네들의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더한다는 개념 자체가 말이 안 돼 원래. 그렇죠? 이러한 개념에서부터 지금 계속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누군가 이래. 야, 그러면은 자, 이제 다시 수학으로 끌고 와서 어떤 27도라는 각이 있대. 자, 여기서 27도에서 내가 61이라는 그냥 실수를 더해봐. 그럼 더하면 어떻게 돼? 안 되는 거야. 왜요? 61은요 그냥 실수고요. 27도는요, 내가 방금도 읽다시피요, 도라는 단위가 존재해서 얘네들의 단위가 실제로는 사실 같지가 않게 되죠. 그래서 내가 어떤 도라는 이 60분법은 내가 수학적인 계산을 하기에 사실 적합하지 않다 이거야. 내가 어떤 도를 그냥 30도라고 하면 딱 30도, 60도 생각하기가 편한데 이 도라는 60분법은요, 내가 실제로 수학적인 계산을 하기가 꽤나 불편하다 이거야. 왜요? 도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래서 나는 이 60분법이 귀찮아요. 뭐 하기에? 수학적인 계산을 하기에. 그래서 야, 우리는 이 60분법에 대한 이 각도를 이 호도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나는 앞으로 이 60도, 30도라는 이 도의 개념을 전부 다 실수로 바꾸겠다. 이게 호도법입니다. 그래서 이 호도법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앞으로 너네가 배울 삼각함수 때 이 호도법에 대한 내용이 꽤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 정확하게 잘 알고 가셔야 돼. 정말 정확하게 잘 알고 가셔야 돼. 이게 오늘의 메인이에요. 자,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야, 호도법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시면 얘는 어떠한 단위를
실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 단위를 실수로 바꿔주면은 어떤 게 편해지냐라고 하시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일반적인 계산을 하기가 편리하다 이거예요. 계산이 편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호도법을 배워 나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호도법에 대한 정의 좀 써드릴게요. 호도법에 대한 정의. 호도법은요.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이용하여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이용하여 각 구하는 게 호도법.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이용하여 각을 구하는 게 호도법이에요. 근데 아직까지가 안 나와서 뭐가 안 나왔냐면은 각도를 어떻게 바꾸겠다 지금 그러한 내용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단위를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존재하냐면 기준이 존재해야 되잖아. 몇 도를 몇으로 할까? 아니면 또는 이거를 뭘로 할까라는 기준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 대한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나타낼 거예요. 어떠한 특수한 상황에 호의 길이를 이용할 거냐면 호의 길이가요 반지름일 때를 이용하려고 해요. 호의 길이가 반지름과 똑같을 때라는 이 특수한 상황을 이용해서 나는 앞으로 각도를 호도법으로 바꿔줄 거야. 즉 실수로 바꿔줄 거야. 자,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원 좀 그리고 봅시다. 자, 볼게요. 네. 그림도 빠뜨리지 말고 그리세요. 그림도 굉장히 중요해. 그림을 그려놔야 그래야 내가 나중에 이해하시기 조금 편할 거예요. 이해하시기 좀 편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아무튼 각구하는 거니까 뭐가 존재해? 시초선이 존재합니다. 시초선은 x축의 양의 방향으로 가는 존재해요. 네, 시초선입니다. 시초선이면서 그때의 원의 반지름을 우리는 r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때의 원의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놓고요. 자, 근데 어떠한 동경이 있으면서 자, 그때의 반지름도 우리 r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특수한 상황을 이용할 거냐면요. 어떤 특수한 상황을 이용할 거냐면 호의 길이가 어디야? 호의 길이는 여기가 지금 호의 길이죠.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되죠. 이 호의 길이가 어떨 때? r일 때를 내가 구해볼 거고 그때 이 호의 길이가 r일 때를 즉 반지름일 때를 우리는 여기를 그때 각도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이제 새로운 기호가 나옵니다. 1라디안이라고 부를 거예요. 1라디안이라고 부를 거예요. 라디안입니다. 라디안. 라디안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그냥 1라디안이라는 기호 체계에 대해서 배웠을 뿐, 뭐 1라디안이 사실 이제 몇 도인지는 아직 안 배웠어. 그리고 천천히 이제 알아볼 거예요. 천천히 알아볼 거야.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용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제 야, 호의 길이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뭐에 비례하게 되냐면 이 각도에 대해서 계속 비례하게 되죠. 각도에 대해서 비례하게 되죠. 각도. 이 각도를 중심각이라고 합니다. 중심각에 비례하는 거야.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비례하니까 나는 계속해서 호의 길이와 그때의 중심각, 호의 길이와 그때의 중심각을 비교해 보도록 할 거예요.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비례합니다. 자, 확인 좀 해봅시다. 자, 중심각이고요. 자, 그때의 호의 길이. 자, 천천히 보겠습니다. 중심각이 1라디안인 경우.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지? 그냥 좀 받아들여요. 자, 중심각이 1라디안입니다. 그때의 호의 길이는 얼마라고?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면서 호의 길이가 반지름 r과 같아요. 호의 길이가 반지름 r과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이렇게 한번 해볼 거야. 야,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가 2라디안이 되면 어떻게 해? 그럼 2라디안이라는 건 똑같은 라디안만큼 한 번 더 간다라는 걸 의미하면서 자, 마찬가지로 여기의 길이가 지금 1라디안이 되겠네요. 뭐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 호의 길이가 뭐라는 거? r이라는 거. 왜? 1라디안은 호의 길이가 반지름일 때의 각이니까.
그래서 자, 그래서 내가 이용해 보시면요. 중심각의 크기가 그러면 2 라디안인 거예요. 그때의 호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라고 보시면 r 더하기 r이니까 그때의 호의 길이는 2r 되는 거 보이시니?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얘들아 라디안하고 도에 대한 관계가 아직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 자 봐봐. 그래서 우리가 또 계속 한번 써봅시다. 야 그러면 중심각이 3 라디안일 때 호의 길이는 얼마야? 3r이겠지 뭐. 왜? 1 라디안일 때 1r이고요. 2 라디안일 때 2r이고요. 3 라디안일 때는 당연히 3r이겠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 시작이 됩니다. 자 봐봐. 야 그러면 내가 결국 원하는 건 각도 아니야? 각도? 1 라디안이 얼마인지 각도 구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봐봐. 내가 호의 길이를요 어떻게 할 거냐면 야 그러면 호의 길이가 r일 때는 중심각이 1 라디안이고 호의 길이가 2r일 때는 2 라디안이고 호의 길이가 3r일 때는 3 라디안이잖아. 그러면은 내가 이번에 호의 길이를 전부 다 해서 원의 둘레를 빼보시면 원의 둘레를 다 빼보시면 원의 둘레의 길이는 얼마예요? 2파이 r이죠. 이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잖아요. 원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이 r, 즉 지름 곱하기 파이라고 우리가 예전부터 배워왔었습니다. 야 그러면은 호의 길이가 2파이 r일 때는 그때의 중심각은 몇 라디안이야? 라고 물어보시면 다양한 몇 라디안이냐? 2파이 라디안이 되겠죠. 자 다시 자 1 라디안일 때는 1 곱하기 r 2 라디안일 때는 2 곱하기 r 3 라디안일 때는 3 곱하기 r이었어요. 그러면은 2파이 곱하기 r일 때는 몇 라디안이야? 당연히 2파이 라디안이 된다는 건 자명한 얘기입니다. 자명한 얘기야. 자, 그때요. 그럼 이제 우리 알 수 있죠. 야, 그러면 원의 둘레가 되기 위한 이 중심각은 그럼 몇 도예요? 당연히 원의 둘레 전부니까 몇 도 나와? 미래 몇 도 나오냐? 프로에 360도 나온다 이거야. 뭐가요? 2파이 라디안이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거예요.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내가 봐요. 2파이 이 라디안이라는 건 2파이 라디안이라는 건 얘는 지금 뭐랑 똑같다? 360도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궁금증이 들잖아요. 선생님 단위 없애자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라디안이라는 단위가 있는데요. 자 이제부터 우리는 라디안이라는 이 단위를요 없앨 겁니다. 그러니까 생략할 거야.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생략하고 그냥 단순히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2파이라는 실수는 각도로 나타냈을 때 몇 도다? 360도다. 근데 이제 너네가 정말 많이 쓸게요. 이거 양변 2로 나눠놓고요. 파이가 180도랑 같다라는 이거를요 정말 많이 쓸 거고 얘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파이가 180도가 된다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요. 앞으로 우리 이제 각의 변환에 있어서 파이는 항상 180도라는 걸 너네가 꼭 인지하면서 가셔야 돼요. 꼭이요. 자 그래서 거기 쭉 제가 이제 내가 다 끝났고 뭐 굳이 내가 이제 여기서 쓰자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선생님 그러면요 그럼 결국 1도는 몇 라디안인데요? 1도는 몇 라디안인데요? 라고 물어보시면 180도가 파이니까요. 얘를 양변을 180으로 나누면 1도는 180분의 파이 나와요. 즉 1도는요 몇 라디안이냐면 180도분의 파이 라디안이에요. 근데 이제부터 라디안은 생략하겠습니다. 라디안은 생략할 거야. 자 그럼 이제 거꾸로 선생님 그럼 1 라디안은 뭐예요? 1 라디안은요 양면을 파이로 나누시게 되면 파이분의 파이니까 1 나오고 파이분의 180도 되겠어요. 얘가 지금 1 라디안인 거예요. 1 라디안.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라디안이라는 걸 어떻게 하겠다고? 계속 생략하겠다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얘들아 요거 있잖니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정말로 너네가 이것만 알고 있으면 사실 다 전부 다 구할 수 있으면서요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정말
뭐 나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실 거야. 그냥 뜬금없이 만약에 선생님이 수원 안 가르치시는데 그냥 가서 선생님 1 라디안이 얼마게요? 라고 하시면은 아마 1초 만에 이거라고 대답하시는 선생님 되게 드물 겁니다. 왜요? 일단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당연히 수능에 언급조차 되지 않고 그리고 학교 시험 문제 잘 나오지도 않아요. 뭐 나온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그 선생님 나쁜 선생님 외울 수밖에 없긴 하지만 자 아무튼 간에 뭐 별로 나오는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사실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너네가 알아야 될 건 뭐다? 파이 라디안이 180도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예? 자 그래서 우리 131페이지에 거기 한 중간쯤에요. 호도법과 60도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표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어쩌고저쩌고 나와야 됩니다. 자, 난 이제부터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다 바꿀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삼각함수 배울 때 우리의 모든 정의역은 전부 다 호도법으로 나타내겠다. 그래서 삼각함수에서 우리는 앞으로 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호도법으로 나타내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자, 첫째 가겠습니다. 자, 180도, 뭐 90도, 그 다음에 60도, 45도, 30도, 빵도, 그러면 뭐 270도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360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러한 60분법으로 나타내는 이러한 각도를요, 난 전부 다 호도법으로 바꿔보려고 해요. 그럼 이제 가장 쉬운 것부터 봐봅시다. 가장 쉬운 것부터 제일 중요한 거 180도는요, 파이예요. 180도는 파이야. 그러면 90도는요, 180도에서 나누기 2한 거랑 똑같으니까 90도를 호도법으로 나타내시는 얘는 2분의 파이예요. 2분의 파이. 자, 그리고 미래야 60도 몇 되겠냐? 3분의 파이 되겠죠? 왜요? 180도를 3분의 1로 나누니까 3분의 파이 되겠습니다. 규민아 45도는 몇 되냐? 에라이 아까 뭐냐 이씨. 45도는요 90도가 2분의 파이니까요 90도가 2분의 파이니까 이것의 2분의 1, 2분의 파이의 2분의 1이니까 4분의 파이입니다. 조야 30도 6분의 파이 되죠? 왜요? 네? 60도가 3분의 파이. 그렇죠. 60도에 2분의 1이니까 3분의 파이에 2분의 1이니까 6분의 파이 됩니다. 그래서요 0은요 호도법으로 나타냈을 때 그냥 0이에요. 0도는 호도법으로 나타냈을 때 0입니다. 자 그러면서 270도는 90도에다가 곱하기 3을 한 거니까 2분의 파이에다가 곱하기 3 하시면요 2분의 3파이 나오고 그 다음에 360도는요 180도가 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2배 하시면은 360도 호도가 나타냈을 때 2파이가 된다. 뭐 이 정도까지 조금 연습하실 거고 자 지금 봤을 때 사실 너네가 딱 그냥 보면은 한철호가 그냥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가 보다 라고 하죠. 근데 앞으로 우리 삼각함수에서 되게 많이 볼 것들이에요. 정말 많이 볼 거야. 정말 많이요. 엄청 볼 거야. 그래서 사실 외워놓는 거 사실 추천드리고 그리고 외워놓는 게 안 된다면 빠르게 변환하는 거 꼭 연습해야 돼요. 정말로. 각도 빠르게 변하는 거 꼭 연습하셔야 되고 봐봐. 너네가 헷갈릴 만한 거 보여줄게. 헷갈릴 만한 게 바로 여기거든요. 60도랑 30도. 30도는 6분의 파이고 60도는 3분의 파이야. 근데 나중에 가면은 60도를 6분의 파이라고 써버리고 30도를 나가면 3분의 파이. 이거 곤란해요. 오케이? 이거 약간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뭐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 꼭 우리 호도법 잘 이용해서 틀리지 않도록 잘 계산할 수 있어요. 됐죠? 네. 자, 문제 불러보겠습니다. 자, 133페이지. 346번 해보세요. 346번. 346번 해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갈게요. 얘 똑같은지 한번 보래요. 똑같은지 보시면은 파이가 몇 도래서 180도죠. 파이가 180도니까 그대로 집어넣으시면은 18분의 180도 나와서 18하고 18 약분돼서요. 얘가 지금 10도 나오는 거 내 기억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자, 니은 보시면 12분의 5 곱하기 파이가 180도니까 180도 집어넣어주시면요. 자, 12하고 180도 약분되시면은 15 되고요. 15 곱하기 5, 75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아요. 자, 디귿이요. 240도가 3분의 4파이네. 근데 실제로 얘들아 이거를 바꾸는 것보다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냥 파에다가 180도 집어넣으면 되니까. 따라서 파에다가 180도 집어넣으시면요 3하고 없어지면서 60도 되고 60도 곱하기 4는 240도 맞습니다. 네, 마지막 니은이요. 마찬가지로 파에다가 180도 넣어주시면요 마이너스 6분의 7 곱하기 180도인데 나눴을 때 30도 나오고 30 곱하기 7이니까 마이너스 210도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330도라고 했으니까 니은은 틀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해주신 정답 기억 니은 디귿 3개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348번도 빠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348번. 자, 보겠습니다. 자, 세타가 4분의 9파이니까요 3분의 세타는 세타에다가 3분의 1 곱하게 되겠죠. 따라서 얘가 4분의 3파이 되고 파이가 180도니까 그대로 집어넣으시면요 180도 곱하기 4분의 3이니까 나눠주시면은 45도 되고요. 곱하기 3하니까 135도 되겠다. 135도는 2, 4분면에 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 2, 4분. 됐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각도를 호도법으로 바꿔서 파이로 나타내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잘 풀어보시면 되겠어. 자, 그런 다음에 우리 132페이지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좀 보겠습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좀 볼게요. 이거는요, 얘들아.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너네가 하셔야 될 게 공식을 무조건 암기하시고요. 공식 암기해야 되는 거야. 이거 되게 잘 나가 공식. 거의 뭐 산술기하급으로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산술기하급. 그리고 그 공식에 대한 걸 활용하실 수 있어야 돼. 활용. 네, 이것까지 같이 보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어드리긴 할 텐데요. 일단 원부터 조금 그리시고요. 네, 원부터 좀 그리시고. 네, 원부터 좀 그리시고요. 원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과 같이 부채꼴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반지름은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요,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호의 길이지 않니? 그래서 호의 길이는 어디냐면 여기가 호예요. 여기가 이 부채꼴이 호예요. 이 노란색으로 써진 이거는요 호의 길이가 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의 길이에 대한 용어를요 길이가 영어로 랭스지 않니? 그래서 그 랭스에서 L자 따와서 호의 길이를 우리는 L이라고 부릅니다. L이라고 부릅니다.
넓이는 지금 이 부채꼴의 넓이가 되면서 부채꼴의 넓이는요 우리 보통 S라고 이렇게 씁니다. 여기가 이제 넓이의 넓이. 사용한 저거 왜 S라고 쓰냐? 있어요. 앞 글자 있죠. 그러니까 왜요?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뭔 뭐에 쓰는데? 그러게요. 나도 몰라요. 농담이고 얘들아 섹터라고 들어봤니? 섹터라고 하면 어떤 이제 부분을 의미하잖아요. 어떤 지역에서 어떤 구역 막 이렇게 그 섹터에 S자 따온 거예요. 이렇게 그냥 뭐 이 정도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요. 내가 여기다가 호의 길이랑 넓이를 그대로 할 건데 얘들아 적지 마. 적지 마시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을 이용해서요. 호도법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길이와 넓이가 나오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알려줄 텐데 너희는 쓰지 마시고 나중에 결과만 좀 결과만 알겠지? 자 지금은 같이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호의 길이 L을 구하고 자 호의 길이 L은요 아직 아무도 적지만 나중에 조금 바꿔야 되니까 호의 길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학교 때 어떻게 구했냐 초등학교 때 어떻게 구했냐 물어보시면 여기를요 우리가 A도라는 60분법으로 놨어요. 60분법으로 A도 이렇게 자 그때 호의 길이는요 원의 전체 둘레가요 반지름이 R이라고 했을 때 원의 전체 둘레는 2파이 R이 나오고요 그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원의 둘레 전체에서 360도분의 A만큼이었지 360도분의 A도만큼이었죠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 원래는 호의 길이를 구해줬던 건 기억나니? 초등학교 때 이렇게 구해왔어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기 싫다 이거야 왜? 뭔가 불안하다 이거야 왜? A도가 나오니까요 그럼 나중에 만약에 도가 없으면 어떡해? 이 A도인데요 얘가 그냥 실수로 나오면 어떡해? 그러면 이 360도는 어떻게 계산할 거야? 이러한 이제 의문점에 휩싸이게 돼 그래서 우리가요 이 도를요 앞으로는 호도법을 이용해서 세타라는 다음과 같은 실수로 나타낼 거야 세타는 실수야 호도법은 실수로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얘를 이제 호도법 이용해서 나타내 주시면 2파이 R 곱하기예요 얘들아 360도면 몇 파이야? 2파이죠 360도면 2파이죠 그래서 360도짜리에다가 2파이 들어가고 A도가 뭐라고? A도가 세타라는 실수로 바뀌게 돼요 따라서 우리는 호의 길이를 어떻게 나타내 줄 거냐면요 2파이 약분하시면서요 R 세타와 같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다음과 같이 쓰시면 돼자 딱 이거 이 세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중심각이라고 부를 거예요 중심각이라고 부를 거고 우리 호의 길이 L은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으로 써주시면 그냥 끝나겠더라 이거 외우셔야 돼요 외우고요 엄청 잘 나와요 수능 때까지 잘 나와 수능 때까지 잘 나가니까 엄청 잘 나오니까 이거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도 같이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냥 너네가 딱 적을 거는 여기 중심각, 넓이, 호의 길이, 반지름 그 다음에 호의 길이는 R 세타다 이것만 딱 적으시면 돼요 호의 길이는 R 세타다 여기만 적으시면 돼요 자 그때 마찬가지로 부채꼴의 넓이도 그대로 구하러 떠나보겠습니다 우리 부채꼴의 넓이는요 어떻게 구하냐면 먼저 원의 넓이를 구해요 원의 넓이가 뭐야? R제곱 반지름 제곱 파이잖아 반지름 제곱 파이여서 아까와 썼다시피 똑같이 360도분의 A도라는 표현으로 원래는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이거냐? 호도법으로 해서 얘를 전부 다 실수화를 시키겠다 이거야. 그래서 360도는 몇이에요? 360도는 2파입니다. 그래서 2파이분의 A도는 아까 세타라고 나왔으니 파이 없어지면서 결론적으로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의 반지름의 제곱 중심각이 크기가 되더라. 이게 부채꼴의 넓이면서 이거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정말 많이 나와. 2분의 1의 R제곱 세타. 또
도구의 길이는 r 세타. 됐니? 그리고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당연히 쓸 수 있지도 않아? 2분의 1 곱하기요. r제곱 세타를 r 곱하기 세타 사실상 이렇게 해도 사실 아무런 문제 없죠?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이거는 2분의 1에요. 여기 있는 이 r 세타가 뭐야? r 세타가 코의 길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에 r l이라고도 표현이 된다더라. 그래서 이 두 개 다 전부 다 외워주셔야 되고 둘 다 많이 쓰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외우시면 안 되고 둘 다 다 외워야 돼. 둘 다 많이 쓰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외우시면 안 돼. 둘 다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네, 이랬으면 문제 풀어갑시다. 자, 134페이지에 305번 풀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았죠? 자, 볼게요. 자, 중심각이 4분의 3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세타라고 할 수 있겠고요. 호의 길이가 9파이니까요. 호의 길이는 내가 L로 썼을 수 있겠다. 자, 그때요. 반지름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반지름 길이는요. 우리 호의 길이인 L은 R 곱하기 세타라는 걸 알고 있으니 L 대신에 9파이 대입하시고 R은 모르니까 그대로 미지수로 적어놓으시고요. 세타가 4분의 3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눠주시면요. 내가 구하는 반지름은요. 12가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때 부채꼴의 넓이 S는 이제 여기서 고민인 거예요. R제곱 세타로 할 거냐, 그냥 2분의 1 RL로 할 거냐. 웬만하면 L이 나와 있으면 RL로 하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2분의 1 반지름 곱하기 L로 쓸 수 있고 2분의 1의 반지름이 10이고요. 호의 길이가 9파이 나옵니다. 나와주시면 6 나오고 6, 9에 54파이 나오겠더라. 따라서 A 값이 12, B 값이 54니까 두 개 더해주시면 정답 66 나오겠습니다. 자, 353번도 풀어보세요. 얘들아, 거기서는 둘레의 길이가 호의 길이가 아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돼. 둘레의 길이가 지금 호의 길이가 아니야.
뭐 여기서 이제 구하라는 게 부채꼴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뭐 부채꼴 하나 정도 그려놓으시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리기는 조금 편할 것 같다. 자 봅시다. 자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2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 중심각이 3분의 2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때 아직 반지름 뭔지 모르니까요. 반지름이 R이고 반지름이 R이고. 그때 내가 L을요 사실 R로서 표현이 가능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코의 길이는 R 세타니까 R 곱하기 3분의 1에서요. 우리 코의 길이 L은요 3분의 2R이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3분의 2R이라고 표현 가능하겠어. 자 그때 둘레의 전체 길이가 12라고 했으니까요. 둘레의 길이는 R 플러스 3분의 2R이니까 자 12는 R 플러스 3분의 2R이니까요. 자 그때 다 계산해 주시면 3분의 8R이 12 나오고요. 여기서 나오는 R의 값은 2분의 3, 2분의 9 나오네요. 방금 같죠. 그렇죠? 그때 내가 이제 L의 값 알고 있으니까 L의 값이요. 여기다 2분의 9 대입하시면 없어지면서 L의 값 3 나오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의 R L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보여주십니다. 4분의 27 나와서요. 4 더하기 27 하시면 정답 31 나오겠습니다. 됐죠? 맞죠? 자, 두 문제만 풀고 마무리할 겁니다. 354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354번 하고요. 푸신 분은 356번까지 이렇게 두 문제 하고 이번 시간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358번부터 볼게요. 자, 둘레의 길이가 12인 부채꼴이 있대요. 그럼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뭐 부채꼴이 다음과 같은 형태일 텐데 R, 세타, L 중에서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둘레의 길이가 그냥 10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2R 곱하기 2R 더하기 L이요 12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구하라는 게요. 넓이가 최대일 때의 반지름과 중심과 구하시래요. 그럼 이제 넓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를 쓴다던가 아니면은 2분의 1 RL을 쓴다던가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될 텐데 내가 실제로 여기서 이제 세타 값이 전혀 무엇인지 감이 안 오니 2분의 1 R 제곱 세타를 쓰기에는 뭔가 조금 무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넓이는요 2분의 1 RL로써 풀어줄 거고요. 선생님 L을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여기서 2R 더하기 L이 10이니까요. L은 12-2R을 이용해서 내가 R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S는요. 2분의 1의 R 곱하기 L이 12-2R이니까 그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2 곱하기 2분의 R 하시면요. 6R 나오고요. 계산하시면 R 제곱 나와서 마이너스 R 제곱 마이너스 6R이고 마이너스 R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9라고 내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습니다. 즉 넓이가 최대일 때의 반지름 R은요 뭐가 되냐면 반지름 R은 3이 되겠어요. 그래놓고 반지름이 3이니까 L에다가 그대로 대입하시면은 3 대입하시면 12 빼기 6 나오고요. 우리가 L은요 공식에 의해서 R 세타라는 거 알 수 있는데 R이 3이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세타의 값 2라고 써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넓이가 최대일 때의 반지름 3, 중심값은 2가 되겠다더라. 다음과 같이 풀어주시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360번 보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다, 그렇죠?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중학교 때도 안 보지 않았니? 그치? 중학교 때 이거 했어? 그래? 자, 아무튼요. 356번이요. 밑면의 반지름이 4래요. 그러니까 밑면의 반지름이 4라면요. 밑면의 반지름이 4고요. 모선이 10이에요. 모선이 10. 그때 원뿔의 건널비 구하시래요. 건널비 구하려면 그리고 원의 넓이 더하기 부채꼴의 넓이죠. 원뿔의 건널비는 원의 넓이 더하기 부채꼴의 넓이. 뭐 원의 넓이 구하는 건 사실 1도 아닙니다. 왜 반지름 4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반지름 4라고 주어졌기 때문에요. 반지름 제곱 파이니까 원의 넓이는 16파이 나와요. 16파이.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가 조금 문제인데 자, 부채꼴에서요 마찬가지로 그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자, 여기가 중심과 세타고요. 중심과 세타고 뭐 나와 있는 정보는 다 적어보죠. 자, 이번에는 원의 모선의 길이 10이요. 얘가 지금 어디냐면 여기잖아요. 여기. 반지름이 10 되겠습니다. 반지름이 10. 반지름이 10이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뭐까지 알 수 있냐면 여기 봐봐.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뭐랑 똑같아? 이 원의 원주랑 똑같죠. 즉 둘레의 길이랑 똑같죠. 둘레의 길이. 그래서 원의 둘레의 길이와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똑같으니 원의 반지름 4,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8파이 되겠습니다. 2파이 R이니까요. 아니, 그럼 이제 세타값 구할 수 있겠네요. 아니, 뭐 세타값 필요도 없죠. 왜? 우리 이제 L의 값 구했잖아. L. 따라서 내가 구해주시는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에 R제곱 세타보다는 그냥 RL로서 바로 쓰시면 되고 RL로서 바로 써주시면 2분의 1에 10 곱하기 8파이 돼서요. 내가 구해주신 정답 8로 40파이. 나보고 구하라는 게 원뿔의 건널비 구하라고 했으니까 16파이 더하기 40파이 하시면 내가 구해주신 정답 56파이 되겠다. 라는 같이 써주시면
그러면